1월 19일 일요일 주말 방송이 5%입니다. 자, 서울은 날씨가 어제 되게 좋았어요. 어제 오래된 그 지인분들하고 좀 힐링 좀 하고 왔습니다. 정말 투자라는 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죠? 힘도 쓰이고 에너지도 많이 쓰이는 작업이라서 꼭 쉬는 날은 리프레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근데 나이가 확실히 들수록 그 어른들이 자기 말에 대한 곤조가 있어요. 곤조. 저도 웬만하면 좀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힘들죠. 남들 얘기 들어주는 게. 물론 거기서 또 얻을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이제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방송 꾸준히 잘 들어주시고 잘 따라주시는 분 정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미국 트럼프 취임이 다음 주입니다. 저는 좀 변화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 거냐. 예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주식은 열심히보다 잘하는 게 중요해요. 참 괜찮을 때 수익 많이 보고 안 좋을 때 손실을 줄이면서 잘 피해가고 이 사이클을 잘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한 수십 년 보면 항상 그런 위기 때마다 우리 투자자들은 정말 스마트해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가도 티가 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열심히 매매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분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에 대한 뭐 비상 조치도 내려지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휴먼넥스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사이클을 탄다는 거는 강약 조절, 그런 흐름이지 맨날 열심히 한다고 주식은 돈 벌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또 주말 공부에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더 드리고 이 사이클을 열심히 보다 잘 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준 AI 반도체와 빅바이오. 자, 그걸 로봇이 요새 괜찮죠. 엔터게임도 잘 올라오고요. 자, 시장의 스토리를 한번 훑어보고 매크로 가끔 얘기 드리면서 실전 투자 포트와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10년 대계를 감히 얘기 드리고 유니크한 우리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는 여전히 빅수급 체이싱, 암만 누가 뭐라 하든 돈을 따라가요.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스마트합니다. 자, 근데 미국과 우리나라 따로 얘기 드리면서 미국은 쏠려 있다. 지금 한들 때 얘기 드리고 있죠. 달라진 국장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미국은 정말 작년 말에 팍 피크 치고 지금 좀 출렁거리는 것처럼 정말 좋은 걸 다 땡겼었어요. 자, 우리나라는 뭐죠? 작년에 나쁜 거 다 땡겼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좋은 흐름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미국이 나쁘다기보다는 미국은 조금 출렁거릴 그럴 기간이라 저는 봐요. 자, 시작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 좀 이거 알고리즘에 노출되면 조금 더 보시면 여러분이나 저랑 다 같이 좋으니까 꼭 좀 한 번씩 눌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이 월요일에 있고 정시가 저는 변화할 거라 봅니다. 변화할 거라 봐요. 오늘 간단하게 얘기 드릴 건 어려운 얘기 잘 안 드릴게요.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미국 경기와 금리 물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 자, 트럼프 복귀, 제가 데자뷰 얘기를 작년 하반기에 되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연말에도 말씀드렸는데 복귀 한번 더 짚어보면서 도대체 뭘 사야 돼?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어닝 시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걸 또 더 기대를 해야 되냐. 자, 그리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당장 지금 수익은 분명히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로봇을 띄우고 로봇해바로 돈이 가느냐에 대한 얘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큰 기회를 보고 있는 국장에서 결국 또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뭘 사야 돼 까지 얘기를 드려요. 요즘은 유튜브나 보시면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으세요. 제야의 고수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채널이나 손님으로 나와서 본인의 뷰를 정말 열심히 얘기해 줍니다. 저는 혹시 FM 가이드 안 봐요. 돈 되게 많이 줘야 되거든요. 유튜브 들어가면 훨씬 직관적으로 보고 듣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열심히 이런 분들 얘기를 참고를 해서 저는 지금 25년째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대략 한번 5번 하긴 좀 그렇고 4번 정도 깡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저희의 어떤 영점을 빅수급 제시식으로 맞춰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실전 투자자의 뷰라 봐주시고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걱정하는 게 이 트럼프 불확실성이에요. 자, 미국이 그렇게 좋다 딴 나라들 다 목을 쬐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런 불확실성이 취임 후에는 어떤 그 연설이든 내용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이제는 트럼프 본인의 정부입니다. 자신의 정부라서 중간 선거 전에 얼마나 집약하게 할지 안에 쏘았기 때문에 한번 좀 풀면서 이렇게 강약을 조절할지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나올 거라 저는 봐요.
자, 시진핑하고 트럼프 어젠가 통화도 했습니다. 좋은 통화로 자평을 하고 있던데, 자, 간단하게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미국 경기는 어떻죠? 결국은 경기의 사이클이 정시의 사이클이에요. 정시는 경기보다 조금 선행지수일 뿐입니다. 다들 아시죠? 보통 6개월이나 1년 선행지수인데,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가 꺾이면 주식 못해요. 사이클을 타는 입장에서 하면 안 됩니다.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다고 보죠. 굿, not bad 정도 봅니다. 왜? 연착륙이니까. 미국 경기 GDP를 구성하는 70% 소비가 아직은 좋잖아요. 자, 소비를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또 지표로 고용을 챙겨볼 때, 이 자산 효과, 이 정시든 코인이든 부동산도 그렇고 자산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돈 쓸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불법 이민자까지 트럼프는 제재를 강하게 한다 했습니다. 고용의 공급이 조금 줄겠죠. 대신에 그분이 들어와서 쓰는 또 소비들도 줄 수 있습니다. 영향을 좀 봐야 되죠. 조금 더 나가면 AI가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바로는 아니지만 AI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되게 올라가는 건 맞겠죠. 여기까지 다시 보면서 미국 경기를 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은 선반영을 해요. 지금 당장에 나쁘다 해서 주식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을 때 사서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거죠. 자,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면 주식도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멈출 거예요. 연착륙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그 중에서 수혜 섹터,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를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작년 사이클도 느꼈던 미국 통해서 우리나라 수혜를 많이 챙겨봤잖아요. 2차 전지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지금도 또 반도체 사이클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 미국의 정책과 흐름을 이런 주식 선반영 특성과 함께 사이클을 타는 겁니다. 어려울 건 별로 없어요. 아직은 꺾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꺾인다 보일 때는 빼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건 내부적으로 봤을 때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미국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이 개천간에 주식을 다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주식의 인구의 한 50에서 70% 하지 나머지 하층민들 잘 못 하시잖아요. 그다음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사실 난리도 아니거든. 전 뉴욕도 난리가 아니지만 이 물가가 어마어마해요. 그냥 CPI, PPI 지키는 거는 2%, 3% 지킨다 그러죠. 체감 물가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버티는 게 그나마 돈을 벌었던 자산효과 중산층 이상이 쓰고 있어서 버티는 거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불안과 빈부차가 점점점 커지고 여기서 제가 장기로 봤을 때는 우장창 그럴 수 있다는 미국 경기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스트리트가 자본 투자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실제 민생에 대한 경기가 흐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에 깔아두세요. 우리는 사실 1번, 2번은 보면 됩니다. 3번은 위정자들, 미국 애들이 신경을 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 미장은 아직 꺾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식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미 작년부터 워렌 버핏 같은 안정 투자자, 비관론자는 이미 다 팔았겠죠. 그전 앞에 비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승을 전혀 못 누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안정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는 조금씩 빼고 있어요. 자, 미국 국채가 좋으냐, 확정금리, 지금 쏠림 왔다 갔다 미국 증시가 좋으냐, 그런 고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실전 투자자입니다. 실전 투자자. 워렌 버핏이 팔고 1, 2년은 더 가더라. 막 겁을 날 때 오히려 버블 슈팅을 마지막 수익률이 더 좋더라. 이런 것 때문에 실전 투자자 비율을 보면서 물론 엔비디아 절반은 팔아놨지만 계속 제가 오래 볼 거예요. 아직 미국은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금리를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금리가 한번 오버돼서 올라가면 아까 말했던 빅머니들의 어떤 자산 배분도 걱정이겠지만 이 고금리 때는 항상 증시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2020년 2년은 당연히 조정을 받았고 작년, 재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 미국 증시 비관론을 한번 볼 거예요. 왜 비관론을 보냐면, 자, 미국 증시는 빠질 거야 보는 사람들의 그 논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근데 그 언젠가는 맞을 거예요. 왜? 사이클이 돌아올 거니까. 네, 사이클은 돌아옵니다. 아직 우리 실전 투자는 들고 있지만 이 비관론 한번 살펴보면서 사이클을 한번 볼 텐데, 자, 2022년 볼까요? 차트는 제가 자주 보여드리니까 이 흐름을 보세요. 이 사이클은 항상 돌아옵니다. 항상 돌아와요. 2020년 코로나와 2021년간의 버블이 생기고 2022년에 자이언트 스텝, 온갖 스텝 하면서 정시가 미국이 박살났습니다. 이때 빅테크들 75%씩 빠졌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2023년부터 24년, 25년 초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이클,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를 타고 있는 거죠. 아직은 좀 더 간다고 저는 보는데, 방금 말한 2022년에 장이 부러졌잖아요. 그때 초고금리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금리 때문이었죠. 왜? 어쨌든 뭐 전쟁 때문이든 미국 수요 때문이든 돈을 풀어서 그랬든 미국 인플레가 CPI 기준 9%를 찍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0.5%씩 75%씩 맨날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보셨던 정시가 급락을 했어요. 이 금리가 정시 급락의 원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조정기였고요. 23년이 됐죠. 23년이 됐는데 22년 말에도 온갖 비난놀이 팽배했고, 이 초금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고금리, 미국은 그때 5.5로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뭐 3.5, 4%까지 찍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에 경기가 못 버텨. 경기가 부러질 거야. 그렇게 비관론자는 봤습니다. 2023년 어땠죠? 경기가 부러지기는커녕 정시가 더 날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정시는 상반으로 시작했죠. 우리나라 2차 전지로 올라갔고, 미국은 AI, 오픈책 같은 걸로 정시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한 이 시기에 대한 얘기죠. 이 시기, 요 시기. 자, 그런데 24년이 됐어요. 24년이 됐는데 그때도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2024년 작년에 8월 달에 미국, 일본 엔캐리도 터졌고, 그 다음에 샴누리라 그래서, 그때 8월 달 기억나시죠? 뭐 미국 실업률이 4% 초반이 아니라 4.4, 4.5 가게 되면 고용까지 부러져. 자, 미국 고용 부러지면 소비 부러집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는 연착륙이야, 하드랜딩이야 하면서 또 비관론자는 이걸 공격했습니다. 경기 부러졌어요. 이때죠. 그때 살짝 빠졌지만 샴누리가 뭐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작년 8월 달입니다. 다시 올라가 버렸죠. 또 비관론자가 틀렸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9월 달부터는 FOMC에서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를 해줬어요. 자, 2022년, 23년, 24년 상반기 이상까지 금리 고금리 유지하다가 이제는 보험적 컷이죠. 어떻게 보면 경기는 나쁘지 않지만 너무 금리를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시키겠다고 파월이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시는 또 더 올라가요. 이게 사실 금리 사이클 예전과 다른 면입니다. 뉴노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보시는 2025년이 왔는데 트럼프까지 들어가고 금리는 인하해준다 하지만 정책이든 뭐든 금리나 시장 물가가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금리를 4번이나 아니라 올해는 2번만 인하하겠다, 속도로 줄인 거죠. 그 다음에 시장 금리는 역시 고금리를 5% 간다 그러다 뭐 4.7, 4.6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물가까지 걱정을 하면서 비관론자 어떤 얘기하냐, 야, 경기는 영찬유하고 있는데 이 금리와 물가가 못 잡아서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수도 있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런 얘기까지로 비관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틀렸어요. 다 틀렸는데 언젠가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더라도 비관론의 어떤 논리나 내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트럼프 정책이 너무 세, 미국으로 너무 쏠려 돈이 다 몰리다 보니까 항상 정로와 어떤 쏠림과 분산 측면에서 미국 돈이 빅테크로 너무 쏠렸어요. S&P 기준으로도 오히려 나스닥 때만큼 지금 그 PR이 23배, 24배까지 올라 있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좀 덜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제가 시장 경고를 줬다면서 변동성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성장을 더 키워야 되는 미국 정부의 어떤 미션이 있죠.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비미국이니까. 근데 이 금리가 22년부터 계속 하다가 다른 나라도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잖아요. 트럼프 대책을 대응하든 뭐든. 근데 올해도 금리가 팍팍이 아니라 여전히 중금리 시대는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은 당연히 살기 위해 서바이벌 때문에 하겠지만, 이 금리 때문에 한 2년 3년 이상 됐던 금리 때문에 뒷단에서 부러진다는 얘기예요. 부러져요. 분명히 부러져요. 오히려 지금도 더 간다 할 때 우리 2023년에 그 SVB 사태 있었죠. 실리콘밸리뱅크도 파산하는 것처럼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미국 뒷단도 그렇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어딘가에 부러질 거야 하고 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 PF도 그렇고 2년 3년 막고 있었던 부분이 2025년 올해 이런 구조조정이 뒤에서 발생할 수 있다 봐요. 그러면 되게 겁이 또 나겠죠. 물론 앞에 현금 많고 고금리에 살아있는 성장은행 밸류 좋은 것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업이든 투자든 꼭 나눠서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가 정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변동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금리가 어떻다, 뭐 성장이 어떻다 하지만
연준 파월이 계속 할 거라 저는 봐요. 아직 내년 임기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트럼프 재무부 들어온 스콧 베센트, 뭐 트럼프, 뭐 베센트가 조금은 정상화라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 4분기에 이때 저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미국 20% 넘게 떨어졌어요. 트럼프 1기 때입니다. 이때거든요. 저희 코로나 때구나. 이런 거를 맞아요. 2018년 이때네요. 예, 2018년 10월, 11월, 12월 급락했잖아요. 급락. 무섭죠. 근데 물론 이때도 팔 때는 아니었어요. 경기가 부러진 건 아니고 물가와 금리와 파월과 트럼프가 계속 싸웠을 때입니다. 이때 인슈런스 컷이란 말 처음 냈거든요.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이때입니다. 이때는 맞아도 돼요. 이런 걸 큰 걸 맞으면 안 되지만 이런 거를 물론 공포는 되겠죠. 맞아도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래 되면 주식도 한 40% 50% 빠지고 레버리지 쓰신 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시기는 미국에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왜? 방금 얘기했던 연준과 재무부의 어떤 이 재정부채나 금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당탕 그릴 수가 있다는 변동성을 안고 있어요. 미국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민생이 지금 아까 뭐 캘리포니아도 얘기 드렸고 뉴욕도 얘기 드렸지만 CPI, PPI 나오니까 괜찮네 하니까 물가가 금리가 확 빠졌죠. 이번에 제가 금리가 오버됐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영업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물가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미국 장난 아니에요. 그냥 높은 자산 효과로 중산층이 세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지 밑에 있는 분들은 죽을라 그래요. 진짜 얼마나 그랬으면 바이든이 물가를 실패했기 때문에 낙선됐다 그래요.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이제는 바보야 문제는 물가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물가가 미국이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자, 10년물 금리와 물가 같이 또 움직여 막 그랬잖아요. 성장은 당연히 물가 같이가 아니라 인플레 같이 오니까. 그때 4.6% 작년 말에 가니까 트럼프가 한번 그래도 미장이 흔들렸다는 기준은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5%까지는 안 갔죠. 다행히 5%까지는 안 갔는데 여전히 미국 성장이 계속되고 트럼프 정책을 과하게 하면 이 금리가 또 흔들고 사람들 민생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리와 고물가가 그대로 놔두면 트럼프도 쉽지 않습니다. 예, 2년 동안 압축되게 빡세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물가 우려가 민생 쪽에서 챙길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가 어떤 트럼프 정책을 보는 사람들이 약간 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4년 마지막이잖아요. 트럼프가. 그 다음에 2년 동안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빡세게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몇 개월 전에 본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엄청 지금 난리 났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정권을 취임하면 조금 풀어주고 변화가 있을 거야. 저는 사실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 중간 선거가 2년 뒤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빡세게 해야 되고 지금 상하원이 블루웨이브로 해서 다 공화당이 잡았다 하지만 레드웨이브라 잡았다 하지만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이 중간 선거가 지면 정책을 취임하는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의 흐름이 미국 민생 없이 자기 정책만 막 쏟아붓기에는 매크로가 너무 과열돼 있어요. 고향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가 잡겠다고. 그래서 공급단 수요단 한번 챙겨보시고 공급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전쟁과 육가는 잡고 있잖아요. 정책 영향이 되게 중요해요. 수요단에서 미국 소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결국은 정시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는 면인데 정시가 출렁거리고 계속 간다기보다는 그럼 소비가 더 강하고 또 물가를 더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산 효과가 출렁거리는 시장 영향을 저는 받을 수 있다 봐요.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취임 전에 텀 프리미엄 이건 뭐냐면 기간을 보는 어떤 프리미엄인데 이게 2017년 똑같았어요.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트럼프 1기에 따른 데자뷰 비슷한 흐름 트럼프 취임 전에 달러와 금리가 강하다 했잖아요. 그게 취임 이후에 좀 바뀌었다 했잖아요. 누가 말했든 재무장관 상무장관 얘기 드렸는데 이 부분이 보면 똑같아요. 이 장기채가 올라갔다가 오히려 취임한 이후에는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리 지금 정책 때문에 장기채 발행 많이 할 거야. 제도 문제 생길 거야. 앞으로 또 보면 2월 달에 국채 수급 계획이 나올 텐데 장기채는 마련할 거냐 뭐 단기채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뭐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2월 초의 흐름 때문에 오히려 장기채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오바라 그랬잖아요. 그런 흐름 때문에 장기채는 빠지고 정시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제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오늘 같이 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자 결론적으로 트럼프 복귀를 한번 해보면 이미 11월 5일날 당선이 되고
그 전에 10월부터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시작이 됐어요. 트럼프 뭐 한다 그러면 돈이 확확, 우리나라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요. 아주 4개월 만에 조정이 왔지만 정책에 대한 파워나 금리 물가 부담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실이죠. 자, 그리고 글로벌 목을 재고 정책 카드를 키우기 위해서 트럼프가 얼마나 큰 소리 많이 치고 공포를 주고 캐나다 총리는 그만뒀잖아요. 딴 데도 정치 안 그래도 자체적으로 난리인데, 이 창모 인선의 파워풀한 그런 거 보고 보편 관세 때문에 되게 영향을 전이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보편 관세를 10% 60%를 중국이 때리겠다, 이걸 계속 그대로 할 거냐, 저는 좀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작년에 차트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의 거래 대금이 작년 피크를 쳤잖아요. 그게 제가 예전과도 비교하면서 2021년과도 비교하면서 이 피크가 단기로 조심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조심하라는 의미인데 또 막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장 경고를 주기 때문에 극테마, 극변동 테마는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어닝 시즌에서는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꼭 실적이 나오거나 밸류를 챙겨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나올, 물론 기술은 좋겠지만 지금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적자 나오는 단순한 테마에는 계속 조심을 하세요. 여기에 짧게 먹는 게 좋아서 들어갔다가 막 돌리다가 결국은 또 안 좋은 그런 투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보세요. 자, 트럼프가 월요일날 취임 연설문을 발표하고 23일 날은 다보스 포럼에 온라인 연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정책에 대한 흐름과 내용들이 나올 거라 봐요. 되게 열심히 볼 거고 저는 변화를 보고 있죠. 계속 보고 있는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강달러 고금리 고물가는 트럼프의 정책을 위한 목적, 자기들의 제조업 살리고 리쇼링하고 무역적자 줄이고 이런 것들과 목적과 안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한 좀 변화를 보는 거고요. 자, 정시를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항상 정시를 챙깁니다. 트럼프는 자본주의 총화에 첨단에는 분이다 보이는데 어때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정시가 빠지면 관세나 이쪽 정책을 좀 줄여주고 올라가면은 또 이거를 자기 정책을 또 고수를 하고 아마 그렇게 아마 만들 수도 있어요. 쉽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정치 추세가 안 좋으면 자기 정책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아마 컨트롤할 수도 있어요. 자, 어제 나왔던 부분이 자, 중국과 미국이 뭐 간이 많이 많았잖아요. 예,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SNS 올렸는데 아주 좋은 통화였다 이렇게 트럼프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 보면 무역 관련 펜타닐 꼭 이 비마해성 이 마약 관련 문제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들고 있는 거 있죠. 틱톡 문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뭐 정지를 하느냐 어디 넘어가느냐, 지금 분위기를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진핑과는 3개월 내에 만나는 내심을 자기 측근한테 비치고 있대요. 어쨌든 중국하고 어떤 문제, 제가 말했던 빅딜에 대한 가능성도 본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위안화든 그 다음에 소비 부양이든 그 다음에 달러 관련 관한 그름을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관계. 자, 일기를 보면 꾸준히 정시는 좋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2018년 4분기 때 연준 파월과 우당탕 주당탕 그리면서 정시가 20% 넘게 30%까지는 아니었어요. 25%인가요 그랬을 건데. 자, 그리고 이런 흐름상 정시는 꾸준히 신경 쓸 거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닝 시즌이 중요합니다. 고금리가 쉽게 안 빠진다는 게 정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시 밸류 좀 봐야지 물론 하고 있겠지만, TSMC의 OP 마진 영업이익률이 49% 나왔다 했어요. 분명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마진율은 줄어드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분기별로 성장률을 키웁니다. 그때 48%인데 49% 올렸잖아요. 엔비디아 62%, 63%인데 25% 올린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2월 말에 나온다고, 아직 안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말이나 빅테크 실적을 봐야 되는데, 자, 이번에 CS도 그랬지만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부분이 로봇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좀 메커니즘, 그 물리학적인 AI의 최종 결정이다 얘기했고, 이리저리 프레임폼 얘기했지만 엔비디아 신고가 못 갔죠. 150달러 갔다가 다시 130달러 갔다가, 또 TSMC도 아직까지는 시원하지 않죠. 주가가. 이 부분에서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AI 빅뱅 시대가 맞고 성장 확장이 될 텐데, 애플, 테슬라 이거 보면 지금 주가가 어떻죠? 아마 여러 가지 본다 하지만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뭔가 신고가가 나야지만 이 답답한 흐름을, 이 미국 답답한 흐름을 치고 다시 올라가 준다 보는데, 그거의 성장, 어닝, AI에 대한 기대 어떻게 키울 거냐는 거지. 어떻게 키울 거는 거지. 지금 보면 로봇을 다 얘기합니다. 로봇, 그죠? 당연히 머스크도 얘기하고
엔비디아도 얘기하고 틱톡도 얘기하고 중국, 미국 다 그런 빅테크도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바라는 게 뭐죠? 제조업을 키우고 리쇼링하고 또 비용 절감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로봇을 산업용에 투입을 해야 돼요. 이 생산성을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그죠? 아까 말했던 정책상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B2B에서 AI 에이전트든 뭐든 막 넘어가야 되는데 애플도 지금 보면은 AI 생각보다 폰이 잘 안 팔렸잖아요. 그 서비스가 중국이 잘 안 돼서 B2C로 가는 게 지금 좀 캐즘이 있느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캐즘 이거는 메워야 돼요. 근데 중간에 로봇으로 계속 붐을 일으키고 물론 양자까지 들어와 있지만 저는 양자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마 뭐 기술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양자가 정말 되면 금융 시스템이나 비트코인 암호까지 깨지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테마 좀 오바나 생각하고 로봇 같은 케이스를 자꾸 띄우는 게 이런 어떤 사이클의 배경이 있다 저는 보는 거죠. 캐즘도 좀 메워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 산업이 당장 수익은 안 될 거예요. 보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기술도 진짜 빠르고. 근데 여전히 AI 단계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휴머롤이든 산업 로봇이든 물론 그 전에 있겠지만 그래서 AI 성장 확장의 대표 테마로 정시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 양자나 다른 것처럼 아니지만 어쨌든 AI를 키우기 위한 교두보 역할에 우리 23년에도 우리 로봇 테마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수급이 돌아온 우리나라에서 로봇을 보고 있는 거예요. 로봇을 보고 있는 거죠. 신고가 나 잘 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이쪽을 키우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확장을 위해서 반도체가 ASIC이든 맞춤형 반도체든 앞으로 들어갈 때 온갖 반도체 수요가 커진다고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미국장에서 어떻죠? 빅테크 출렁출렁 걸릴 때 오히려 반도체가 작년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랑 같이. 우리나라 제일 많이 빠졌지만 반도체가 바닥치고 슬슬 올라와요. 반도체 사이클이 2분기부터 돌아온다고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2분기가 아니라 1분기 좀 빨리 흐름상 빅수급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더 좋은 거죠. 자, 거기에서 확장이나 보완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까지 저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금리 하락과 같이. 이거를 계속 저는 기본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성장원인 정책 수급까지 봤을 때 제일 좋습니다. 반도체, AI 반도체와 헬스케어. 자, 그렇게 미국은 미장은 분명히 기준이고 괜찮지만 이래저래 복잡하잖아요. 빅수급들의 고민, 금리든 물가든 트럼프든 뭐든 꺼지진 않습니다. 꺼지진 않는데 그래서 저는 복잡한 기간 변동 순간 때문에 테마를 안 하라 말씀을 드리고 엔비디아를 절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도 보면서. 자, 그래서 급등락 테마보다는 차라리 자,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10만 5천 불 왔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9만 불 밑에 3분도 잘하신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이거 그냥 비중 들고 있는 게 훨씬 수익 나을 거고 이 고점이 돌파되면 상반기 한번 날아갈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또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달러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저는 키울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을 가져가시는 게 여전히 낫다고 보는 거죠. 테마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당연히 미국이 버블 슈팅을 할 거고 하지만 빅변동사 같이 오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 쪽에서 고난이도 될 거다. 경계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까 말했던 이런저런 투당투당 그리면 10%대나 20%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흔들 수 있겠지만 10%대는 요번에도 5% 조정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될 때는 또 단기 매수할 수 있는 미국장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한 번에 하겠습니다. 예, 한 번에 얘기 드릴게요. 자, 비미국 얘기는 제가 꾸준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미국이 쏠려 있고 트럼프 이런 것 때문에 안정주의자, 보수주의자, 비관론자는 조금씩 팔고 있다 얘기 드렸고 유명 투자하는 구루 그때 제가 하워드 막스 얘기 드렸습니다. 그분들 미국 다 팔았다 했죠. 지금 보면 또 몇 분들이 계시는데 글로벌 보는 IB 은행도 그렇고 MSCI 비중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조금씩 빠지는 게 분명히 보여요.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국채 금리 물가는 계속 챙겨봐야 되고 국가별 올로케이션 얘기 꾸준히 들었습니다. HSBC에서 그랬죠. 중국을 차라리 늘려라. 차라리 한국이 낫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드리는 거고 인도는 중국 대신해서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인도는 축소하라. 그런 얘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그냥 빅머니가 흐름이 어디로 갈 건지 그것만 봐요. 어디로 갈 건지. 계속 그거 보니까 제가 국가별로 제가 쏠림과 분산 얘기 드리는 거니까 미국의 GDP가 전 세계 30%대입니다. 30% 초반인데 글로벌 시총은 이미 60% 70%도 육박하고 있어요.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쏠림 분산 얘기 드리는 거고, 반대로 중국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미국이 상대가 안 되는데 글로벌 시총에 그래도 20%대인데 15%인가 이럴 거, 17%인가 이럴 건데 전체 글로벌 주식 시총은 2%밖에 안 돼요. GDP는 17%인데 GDP 17%에 비해서 주식은 2%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죠? 0.1%입니다. 아니다, 1.8%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엄청 작습니다. GDP 수준은 1.8%인데 시총은 1%가 안 될 거예요. 예, 미국, 중국이 그 정도 작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안 되겠죠. 그 정도로 지금 쏠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비관론자 흐름 보고 미국의 흐름 봤을 때 올해는 꼭 국가별로 쏠림 분산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국장에 다시 투자자. 예, 이게 사실은 제가 왔다 갔다 미국에서 하실 그 바에는 뭐 비트코인 살짝 우리나라에서 다시 하는 게 맞다 말씀드렸고, 작년에 엔비디아 사서 뭐 3배 4배 얘기 드렸지만 못 산 분은 잘 우리나라에 사시라는 얘기를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2주 3주째 드리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별별 거 다 터지고 뭐 금리 완율 더 영향을 많이 받았고, 작년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그렇게 두드려 팼고 거기에다 정치까지 나오면서 2016년 대자별 똑같이 만들면서 안 좋은 거 나쁜 거 다 맞았어요. 네, 그죠. 당연히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에 나왔던 PBR 0.83배까지 떨어졌습니다. 3전에 외국인 비중 축소는 50%까지 떨어졌어요. 바닥을 만들고 있죠. 하이닉스 대체해서 만들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외국인의 롤러코스터 고랑은 이번에 꼭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타보시죠. 잘 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롤코 고랑 다시 만들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얘기 드렸던 개인 신용이 역대로 들렸다. 21조 가던 게 15조 초반까지 빠졌다. 거의 5조 가까이 빠졌다. 거기에서 4분의 3은 코스닥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큰 개로 판단하는 거고, 여기서 오히려 가장 대표적이었던 뭐 소부장도 있지만 이 바이오들, 바이오가 작년 말에 그러다 지금 조금 쉬고 있잖아요. 이 바이오를 제가 상반기에 사이클상 되게 좋게 보는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 어닝도 앞으로 나올 거, 수급도 마찬가지. AI 반도체와 바이오는 꼭 좀 가져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서 단타 트레이닝은 점점 더 힘들 거라 그랬어요. 미국 흐름도 그렇지만 AI가 앞으로 더 발달할 거라 그랬고, 빅수급 주도주인 우리 포트가 제일 좋아요. 자, 그래 되는지 보시죠. 자, 오늘 30분 동안 쉼새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와닿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 일정들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월요일날 트럼프 취임식, 수요일날 아까 다보스 포럼 얘기 드렸죠. 목요일입니다. 참, 다보스 포럼 트럼프. 자, 그래도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목요일날 있어요. 같이 한번 얼마나 나올지 보죠. 딴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금융시장이 분명히 뉴노멀이 됐어요. 분명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실전 투자자로서 빅수급을 따라가는 기준을 잡는 게 제일 좋다 말씀드리고, 과거 분석이라는 사이클이 많이 꼬였어요. 엄청 많이 꼬였어요. 과거와 다르고 이 양면적 해석 때문에 되게 힘든 그런 시기인데, 저는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 수급 측에서 가장 확률 높은 빅수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타는 게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타시면 돼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AI 반도체가 1월달에 반등 되게 좋았어요. 우리 갖고 있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개별주나 이 소부장 대장주 엄청 올랐습니다. 수십 프로 올랐잖아요. 그렇게 더 키워가시면 됩니다. 엔터 대장, 게임 대장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얘들 상방 추세 계속 올라오잖아요. 두 종목 있습니다. 로보테마도 근래 들어서 제가 대장주, 원기업 개별주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두 종목입니다. 자, 빅바이오 작년에 괜찮고 잘 가다가 12월 맞고 났지만 여전히 수급들 계속 보고 흐름들이 보여요. 앞으로 성장은이 우리나라 텐베가 만들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 게 빅바이오입니다. 딱 3개밖에 말씀 안 드리잖아요. 다 합쳐봐야 저 10개밖에 말씀 안 드려요. 우리나라 2,800개 중에서. 이거로 포트 꾸리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하다 제가 많이 터지고 실수한 얘기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몰빵하지 마시고 최소한 AI 반도체와 빅바이오 2개 정도 섹터 넣으시고, 종목 한두 개 더 넣는 거는 개인 자유지만 종목도 최소한 3개 이상, 3개 5개 나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백화점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가 미장이 엔비디아도 보지만 비트코인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포트를 이렇게 꾸리세요. 예,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상반기에 우리 사이클을 잘 좀 타시면 좋겠어요. 자, 미장, 국장, 비트코인 되게 재밌게 쉽게 그런 수익이 어딨어요. 남들 다 볼 때 들어갔다가 쉽게 벌고 자기 실력인지 모르고 시장 따라 운 좋게 했다가 결국 또 안 좋게 되는 케이스를 워낙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원래 수익은 부자 되는 길은 힘들어요. 쉬운 게 없습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하시면 돈을 못 모으세요. 제가 느낀 부분입니다. 제가 느낀 경험들이고요. 하지만 결국은 해피한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오늘 상반기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그냥 다이렉트로 35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었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지 마시고, 예, 진짜 제가 같이 수익 만드는 과정에서 4년 차잖아요. 예, 4년 차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수익 만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또 내일 또 힘차게 장 시작하겠습니다.